복수의 광기에 사로잡혀 헥토르의 시신을 능욕하고 돌아온 아킬레우스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슬픔과 분노의 늪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남은 유일한 의무는 친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장대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자신의 막사로 옮겨와 정성껏 씻기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전장의 광기가 아닌 절대적인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파트로클로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친구의 이름을 불렀으며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아닌 상실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될 날이 밝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압도적인 규모의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위해 12명의 젊은 트로이 포로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잔혹한 제의는 당시 시대의 관습이 허용하는 범주였으나 아킬레우스의 비인간적인 복수심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포로들의 피가 땅에 뿌려진 후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은 장작더미 위에 안치되었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친구의 손에 쥐어주며 영원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장례식의 절정은 시신을 태우는 화장의식이었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자 아킬레우스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파트로클로스를 부르며 친구와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다른 제자들이 간신히 그를 붙잡았고 아킬레우스는 통곡하며 화장터를 지켰습니다. 불길이 밤새 타오르는 동안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그 연기에 실어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화장이 끝난 다음 날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뼈를 수습하여 황금 항아리에 담고 친구를 기리기 위한 장례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전차 경주, 권투, 레슬링, 창 던지기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전리품들을 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장례 경기는 단순한 시합이 아니라 파트로클로스라는 위대한 영웅의 존재를 그리스 연합군 전체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는 최후의 헌사였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의 광기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헥토르의 시신에 대한 모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자신의 전차에 묶어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를 3바퀴씩 돌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헥토르의 시신은 모욕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헥토르의 용맹함과 경건함을 기억했기에 아폴론 신이 매번 시신을 보호하여 찢어지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정당한 복수를 넘어 신성 모독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했습니다. 신들은 더 이상 아킬레우스의 광적인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를 불러 아들에게 헥토르의 시신을 트로이 왕에게 돌려주라는 신들의 엄중한 명령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신들의 명령은 아킬레우스의 복수가 이제 끝났으며 이 비극적인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들의 명령을 받은 아킬레우스는 마침내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은 헥토르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 가장 위험한 여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전령 한 명만을 대동한 채
복수의 화신 아킬레우스의 막사를 향해 홀로 나섰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헤르메스 신의 신성한 인도로 가능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들어섰을 때 아킬레우스는 막사 안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아킬레우스의 발치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아킬레우스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아킬레우스여, 신들의 아들이여, 그대의 분노를 멈춰주시오. 나의 아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아버지 펠레우스를 생각해 주시오. 펠레우스도 나처럼 나이가 많고 자식의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노인일 것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그대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청합니다. 나에게 내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시오. 프리아모스 왕의 말은 아킬레우스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였지만 그 왕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 펠레우스를 보았습니다. 노쇠한 왕이 적진의 심장부까지 홀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은 아킬레우스의 광기와 증오의 벽을 부수고 그 안에 남아있던 인간적인 연민을 되살려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 왕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울었습니다. 프리아모스는 아들 헥토르를 위해 울었고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와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올 운명적인 죽음을 예감하며 울었습니다. 이 막사 안에서 두 적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잠시 전쟁을 잊고 순수한 인간의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수레에 실어 프리아모스 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장례가 치러지는 10하루 동안 그리스군이 전투를 멈출 것을 약속하며 적국의 왕에게 마지막 존경을 표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헥토르의 시신을 싣고 트로이로 돌아갔고 트로이에서는 가장 위대한 수호자인 헥토르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헥토르의 죽음은 트로이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복수를 완수하고 연민을 회복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복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리스가 쏜 화살이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에 맞으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광과 비극이 교차하는 아킬레우스의 서사는 인간의 숙명과 운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과의 대면 이후 아킬레우스는 복수의 광기에서 벗어나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는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간적인 평화를 되찾았으나 이는 곧 자신에게 남겨진 운명의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오래전부터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예언했었습니다. 하나는 고향에 남아 오래도록 평범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여 영원한 명예를 얻는 대신 짧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명예를 택했고 이제 그 짧은 삶의 끝이 임박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는 그의 분노 때문에 죽었고 그의 가장 큰 적수 헥토르는 그의 손에 죽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두 영웅이 모두 사라진 지금 아킬레우스의 역할과 삶의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장례 기간 동안 전투를 멈췄지만 그 기간이 끝난 후 그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전장으로 복귀한 것은 더 이상 승리를 위한 열망이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숙명적인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트로이는 헥토르의 죽음 이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트로이 성에는 외부에서 새로운 지원군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존 여전사들의 여왕 펜테실레이아의 등장은 아킬레우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펜테실레이아는 용맹하고 뛰어난 전사였으며 그녀가 이끄는 여전사 부대는 그리스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펜테실레이아와 1대1 대결을 펼쳤고 그녀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투구를 벗기고 얼굴을 본 순간 아킬레우스는 그녀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용기에 압도되어 일말의 연민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적에게 매료된 이 아이러니한 감정 때문에 다시 한번 고통에 빠졌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이러한 전투와 비극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예정된 종말로 빠르게 향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에게 승리와 영광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독과 비극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그가 가진 신적인 갑옷과 반신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운명이라는 신조차 거스를 수 없는 힘 앞에 놓인 필멸자였습니다. 마침내 아킬레우스의 최후가 찾아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의 마지막 저항을 격파하기 위해 성벽 근처의 전투에 깊숙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헥토르를 죽음으로 내몰고 헬레네를 차지했던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나타났습니다. 파리스는 비록 전사로서 용맹함은 부족했지만 뛰어난 궁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킬레우스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유일한 약점인 발뒤꿈치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파리스를 경멸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파리스의 손에 의해 결정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폴론 신이 개입했습니다. 아폴론은 파리스의 활시위를 인도하여 화살이 아킬레우스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신이 빚은 갑옷의 유일한 틈인 발뒤꿈치를 정확히 꿰뚫도록 했습니다. 화살이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에 박히자 신적인 힘과 불멸성이 사라지는 고통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를 찌른 화살이 평범한 화살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발린 화살이었기에 그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외치며 파리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영웅적인 힘의 근원이었던 유일한 약점이 파괴되면서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트로이 성벽 아래에서 인간 중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원히 찢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육체는 단 하나의 작은 상처와 독에 의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전투를 멈췄습니다.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신의 피를 이은 반신이 가장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죽음은 그리스 연합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안겼습니다. 그의 시신을 두고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의 활약으로 아킬레우스의 시신은 그리스 진영으로 회수되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불멸의 명예를 위해 짧은 생을 택했던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영광과 오만 그리고 숙명적인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트로이 전쟁은 새로운 국면, 즉 지략과 속임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